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자, 이제 이거 수업할 텐데요. 이제 이거 지금 시간 하는 겁니다. 시간을 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수업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정신분석학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 여러분들이 중독에 대하여 쭉 해오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상담 이론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였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아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사실 가장 지금은 효과적이다. 그래서 인간의 인지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내담자의 변화를 만드는 데 관심을 둔 이론이다. 그러니까 인지적 측면,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지적 틀이라고 인지적 틀이라고 그랬죠. 인지적 틀을 스키마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스키마. 그러면 프레임이라고 보셔도 돼요. 인지적 틀. 사람은 각자의 어떤 틀을 갖고 있다. 사고의 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고의 틀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틀에 맞추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걸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행동 상담은 내담자가 물질이나 환경에 대해 지각하는 내용, 사고 과정, 신념을 탐색하고 오류를 바로잡아 새로운 시각을 획득하여 변화하도록 조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중독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여러분들 수업 시간을 다시 이제 뒤돌아서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인지적 오류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인지적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가 단순히 인지만 인지행동이잖아요. 인지행동 치료가 사실 굉장히 거의 대부분 인지행동 치료죠. 다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지행동 상담이론의 기본 과정은 이제 인간관을 보면 인지적 측면의 우선적인 변화를 통해 내담자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인지적 측면의 변화를 통해 내담자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은 모든 개인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유입되는 자극에 대한 해석의 결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나 또 백의 인지 행동 치료 CBT 등이 크게 두 학파에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앨리스 아니면 백의 이론이죠. 자, 인지행동 상담이라는 기본 과정을 보면 인간은 자극 자체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해석하는 방식, 그게 이제 인지적 틀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자극이 어떤 틀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들어오는 거죠. 좀 더 설명할게요. 사건의 현상을 해석하는 고유의 양식이 개인의 정서를 결정한다.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지각 혹은 해석은 개인에게 어려움을 야기한다.
중독과 정신병리는 해석 과정에서 오류와 편견이 작용한 결과다. 이 해석 과정에서 오류와 편견이 작용한 결과다. 무엇이 중독이, 무엇이 정신병리가. 그러니까 요 해석 과정, 요걸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비합리적 사고는 다양한 원인을 통해 일어나는데, 비합리적 사고와 병리적 증상은 유전이나 환경 등을 막론한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주 이런 말 합니다. 함수 fx, 여러분 고등학교 때를 보시면 함수 fx가 있는데, 이게 뭐 함수 fx를 만약 x다 그러면 이게 x잖아요. 이게 1을 잡아놓으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1이 나오죠. 그죠? 함수 fx f는 1이죠. 함수 fx가 x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함수의 fx 요 안에 든 것이 x가 아니라 뭐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1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1을 잡아놓으면 뭐가 됩니까? 1을 잡아놓으면 2고요. 1을 잡아놓으면 이렇게 되면 2가 나오게 될 것이고, 2를 잡아놓으면 8, 6, 7이 될 것이고, 벌써 값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 들어있는 이 함수 fx가 이런 게 아니고 뭐 10x에 10성 마이너스 9x에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이게 그걸 우리는 왜곡이라고 보는데, 왜곡되어져 있는 것만큼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외부적 자극은 뭐 항상 똑같아요. 근데 이 외부적 자극이 1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각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함수 fx의 값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 자극을 똑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이걸 왜곡이라고 하는데, 각자가 왜곡되어져 있는 만큼 들어가서 값이 이렇게 꼬여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왜곡이라고 합니다. 왜곡. 모든 것이 구부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곡된 치가. 그걸 이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치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지행동치료의 핵심이다. 사실 인지행동치료는 중독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금 효과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담 방법입니다. 자, 기본 과정은 문제는 개인적 요인을 변화시키면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개인 내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어려움이 커지지만 상담 장면에서는 역기능적인 사고 패턴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을 다루어야 한다. 내담자의 과거보다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에 초점 맞추는 건 뭐였어요? 아까 정신분석학이었죠. 정신역동. 근데 이 인지행동 치료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당면한 문제와 관련한 내담자의 해석을 중심으로, 지금 해석, 이게 왜곡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석을 중심으로 치료적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지금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의 주요 개념, 아까 앨리스가 말했던 뭐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 있죠. 이걸 ABCDE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선행 사건 A, 내담자의 재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자극이 A라고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비합리적 신념, 자극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생각의 방식,
그다음에 C는 뭐예요? consequence인데 신념 체계가 사건을 해석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 이것에 대한 논박, 신념 체계에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측면을 반박하는 과정, 그리고 이 효과적인 결과, 논박 과정이 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결과, 이것을 A, B, C, D, E 모형이라고 합니다. A, B, C, D, E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 합리적 신념이란 논리적이고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신념과 사고방식을 의미하는데, 비합리적 신념은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삶의 적응에 방해가 되는 사고방식을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의 주요 개념으로는 개인이 어떤 상황에 대해 내는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평가를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탁 봤을 때, 보았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스키마. 이게 이제 사고의 틀이거든요. 프레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자동적 사고입니다. 자동적 사고. 그러니까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건 이 틀에 의해서 뭐가 탁 들어왔을 때, 인풋이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어떤 자극이 들어와서 그 자극에 대하여 그대로 자동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사고를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론 베액은 어떤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나오는 평가를 자동적 사고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극,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외부적 자극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나오는 평가를 자동적 사고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동적 사고로 인해서 개인의 정서, 행동, 반응의 종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인지도식. 어떤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반응을 형성하는 인지구조라고 하고요. 역기능적 인지도식, 개인의 삶을 방해하는 인지적 취약성을 역기능적 인지도식이라고 합니다. 인지도식, 아까 말씀드린 것은 스키마, 틀이에요, 틀. 추론 과정 속 체계적 오류. 그러니까 그런 분명히 그러한 추론 과정 속에서 오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유입되는 다양한 정보 중에서 자신의 인지도식에 따라, 그러니까 스키마에 따라, 프레임에 따라 맞는 정보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인지도식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왜? 그게 스키마라고요. 그게 틀이라고요. 어떤 틀. 백은 잘못된 정보 처리 과정을 추론 과정 속 체계적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임의 추론, 과소평가, 선택적 초상화, 개인화, 유무법 사고, 과잉 일반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분명히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류가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상담 목표를 무엇으로 잡느냐 하면 내담자의 인지적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와 왜곡을 수정하여 합리적이고 적응적인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적응적이고 현실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응적이고 현실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겁니다. 지금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제가 중독이라고 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단어가 뭡니까? 그것이 중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가운데, 실제 생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중독이에요. 예를 들어서 술, 술 마실 수 있죠. 어, 술 마실 수 있죠. 술 마신다고 해서 다 알코올 중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때 알코올 중독이냐? 술을 마시는 것이 실제 생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알코올 중독이에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공동체에 피해 있고 자기 자신에 피해가 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적응적이고 현실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중독 행동을 일으키는 부적응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과 인지 과정을 수정함으로써 중독 문제를 감소시키고 현실 적응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부적응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 그런 인지의 과정을 수정해줘야 된다. 그걸 통해서 중독 과정을 점점 감소시키고 현실 적응을 돕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상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행동 상담의 원리와 과정을 보면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탐색하고 상담에 대해 일단 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겟 프로블럼, 이제 목표 문제를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정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하여 이게 중요한데 내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지행동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키마, 인지구조, 그 다음에 자동적 사고 이런 개념들이 분명히 중요해요. 안 중요하게 중요해요. 근데 인지행동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담자와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 바꿔줘도 효과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됐을 때 일주일에 술을 마시는 비율이 뭐 일주일이다. 그러면 그것을 5일로, 3일로, 2일로, 1일로 완전히 끊는 이렇게 행동을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을 바꿔가려고 하면요. 그 계속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내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반응을 이끄는 신념 체계를 탐색한 후에 심리 교육을 통해 신념 체계와 결과 간의 관련성을 학습하고요. 비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과제 연습, 또 훈습을 통해 생의 다른 장면에서 이전과 다르게 사건을 평가하고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만날 거 아니에요. 일주일 단위로 만날 때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걸 분명히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막 실패했다고 막 따지는 게 아니고요. 막 뭐라는 게 아니라 어느 만큼 성공했는지, 어디까지 수행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 또 대화하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도록 돕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발전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아지도록 도와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돕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 상담 방법은 중독에만 써지는 게 아니고요. 예, 이상심리학 할 때도 사실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여튼 상담에 굉장히 많이 널리 쓰이는 방법이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상담 기법에 이제 인지적 기법,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논박,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정서적 기법, 합리적 정서적 심상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유머의 활용도 하고, 행동적 기법, 역할 연기, 과제 제시, 강화, 처벌, 기술을, 아까 말했던 과제 제시였고요. 역할 연기는 여러분들 드라마 치료에서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겠죠. 그것도 인지행동 치료예요.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보게 하고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강화하고 처벌하는 거예요. 강함을 통해서 더 강하게 이제 강화시켜 주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벌을 통해서, 처벌을 통해서 그걸 약화시켜 주는 것이죠. 뭐 그런 것 통해서 점점 더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훈련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한 학기 동안 사실 배워야 될 분량 내용이고요. 한 학기만 좀 부족하지만 제가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과목이죠. 인지행동 치료도 여러분 아마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적 증상의 원인과 변화의 원리. 여기서 보시면 뭐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인간의 반응은 인지적 측면의 산물이다. 그렇죠. 틀에 따라서 자동적 사고가 나타나서 그것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이 행동인 거죠. 경험적 타당성이 결여된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이론이나 자신만의 이론을 고집하고 유지하기 위한 선택적 지각은 부적응적인 행동 양식과 정서 반응을 만들고 유지시킨다. 중독의 선행 자극에 대한 내담자의 신념과 지나치게 긍정적, 낙관적인 비합리적 생각과 인지 왜곡이 중독 문제를 지속시킨다. 그러니까 뭐 도박 중독이라고 한다면 그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딸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합리적 생각들을 갖다가 바꿔줘야 된다. 그런 인지 왜곡이 중독 문제를 지속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우울하고 불쾌한 내면의 정서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독 행동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모든 것이 모든 행동이 중독이 되어져 가는 것은 쾌락 때문이잖아요. 또 지금 우울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중독으로 그것이 마약이든 무엇이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꾸 중독으로 이제 되었던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해결은 아주 그때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 그래서 문제적 정상의 원인과 변화의 원리. 여기 보시면 알코올 사용 문제의 발달 과정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네, 요걸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가장 좋아하는 술집에서 친구와 놀았다. 친구들과 약간의 술을 마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술이 내 몸을 이완시킨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 또 술을 마신다. 내 몸을 이완시킨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나는 알코올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내려옵니다. 맥주의 냄새 그리고 그 맛에 집중한다. 올라서 나는 친구들과 약간 술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의 사이클을 도는 거죠.
이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 때문에 계속 이제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적 인간 변화의 원리, 개인의 인지적 측면을 탐색하여 오류를 발견하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교정된 인지와 일치하는 행동의 실천 계획,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동의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립한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사고와 행동 패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인지행동 치료죠. 수립한 계획을 조금씩이라도 점점 더 실천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고와 행동 패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방금 만약에 이걸 다시 한번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변화의 원리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술을 마신다, 심리 경험, 우발적 강화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이제 음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자꾸 바꾸어 주는 거죠. 사실 저는 이것보다도 아까 그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 아까 이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 술집에서 친구가 놀았다, 이 생각자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상담을 받는다고 한다면 술집에서 만난다라고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또 약간의 술을 마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난 알코올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교육으로 인지적 재구조와 동기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인지와 음주의 일치, 이것을 바꿔줘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바뀌지 그 행동이 바뀌지 않고는 술이 입에 들어간 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신호에 집중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되는 개념과 의의가 명확하고 일상적이다. 인지행동 상담의 효과는요, 내담자 이해 교육에 유용하고요. 내담자 스스로 변화 원리 습득 및 일상생활 적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담자 스스로가 변화 원리를 습득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적용 가능한 다양한 개입 방식과 기법을 제안하고요. 실제 상담 장면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개념과 개입을 방법하고요. 경험적 연구를 축적하고 근거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뿐만 아니라 중독 문제 해결에 아주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인지행동 치료예요. 그건 이제 다른 실존 치료, 인간 중심 치료입니다. 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